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해입니다. 보이스피싱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왜 속을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받아본 분들은 깜빡 속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 소재로 나올 만큼 어색한 말투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화드린 곳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고객님 조남이 맞으시고요. 네네. 네,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않으시고 지금 현재 저희 자사카드 법무팀 쪽으로 은행 쪽에서 대출 청약철에 민원 신청 들으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실무 괜찮으세요? 유려한 표준어를 구사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여성의 전화. 진짜 같지만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목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는 묻지 않겠다고 먼저 말하면서 상대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수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시에 주민번호, 은행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혹시도 저희가 녹취 중에는 그 세 가지 절대 저한테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기 유형이 교묘해지면서 해마다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지난해 무려 7천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메신저 수법의 경우 주로 자녀를 사칭해 접근합니다. 결제나 회원 인증을 한다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은행 대출과 카드론, 약관 대출 등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메신저 피싱의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가 전체 85.8%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자녀가 있는 5, 60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차하는 순간 나갈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보기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한다. 이땐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이 될 때까지 돈과 개인정보 유출을 거절해야 하고요.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출처 불명의 파일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해당 카드사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 이체 서비스나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사전에 등록합니다. 또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둔다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나 송금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데요. 피해를 입고 사흘 이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 구제 신청서를 내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